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3과학 3단원 두 번째 내용이죠. 1과 에너지 내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1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많죠. 뭐 누구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이면 가게를 꾸려나가는 게 일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이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죠. 좀 다르죠. 정의가 있고 또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과학에서 말하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줬고 그 힘을 준 거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이동거리가 아니거든요. 힘의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 얼마나 내가 많은 양의 힘을 줬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움직였느냐 하는 것이 바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이다. 그러면 일의 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미는 힘과 비례하겠죠. 힘을 많이 줬다? 일 많이 한 거죠. 더 힘들겠죠.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조금 밀고 가는 것보다 많이 밀고 가면 더 힘들겠죠.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일의 양이라고 하는 건 뭐다? 힘의 크기하고요. 그 힘의 방향, 여기 메모할까요? 그냥 이동거리가 아니라 내가 힘을 준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의 곱과 같다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일정한데 이게 커지면 1도 커지겠죠? 이동거리가 일정한데 힘이 커지면 1도 커지겠죠? 또는 힘이나 이동거리 중에 하나가 0이 된다면 당연히 일의 양이 0이 되겠죠. 왜? 우리가 일의 양을 약속했잖아요. 힘과 이동거리의 곱수로. 그래서 이걸 한글로 계속 적기 힘드니까 1이면 월크니까 W 적어주고 힘, 포스니까 F 적어주고 이동거리를 S로 표현해서 앞으로 W = FS다. 이 식을 지겹도록 사용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때요 이동거리는 그냥 이동거리가 아니라 뭐다?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1의 양을 이야기할 때는 역시나 단위가 필요하겠죠. 보통 1의 양의 단위를 줄이라고 합니다. 줄.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고 쓰실 때는 J를 쓰시면 되는데 요 1줄, 그러니까 이 1줄의 정의가 뭐냐? 어차피 1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죠. 그러니까 힘을 1N 주고 내가 1N을 준 힘의 방향으로 1m를 이동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1줄만큼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줄의 정의는 뭐냐? 1N의 힘을 1m 이동시키면 1줄의 일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일의 단위는 줄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줄의 정의 자체가 뭐죠? 1N의 힘으로 1m를 밀고 갔으니까 뭐라고 써도 되죠? 뉴턴 곱하기 미터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의 단위는 뭘로 쓴다? 줄이라고 하고 또는 항상 물리는 공식이 단위니까 뉴턴, 힘과 미터, 이동거리의 곱수로 표현하셔도 된다는 게 정의되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일의 양이 중력과 관계가 있는데요. 자, 이해를 해봅시다. 이 물체가 놓여있죠, 지금 지면에. 이 학생이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위로 힘을 줘야겠죠. 왜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힘을 줘야 됩니까? 이 물체에 무슨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물체의 중력,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물체의 무게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물체의 무게가 10N이라면 나는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 10N만큼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힘을 줘야 하는 이유가 아래쪽,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학생은 뭐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에 반한 힘을 가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 한 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누가? 학생이 또는 누가? 내가 사람이 학생이 중력에 반하는 힘을 가해서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의 크기는 뭐와 같다? 무게와 같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무게는 어떻게 구한다? 중력 가속도 상수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일의 양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중력만큼 힘을 주고 들어 올린 높이를 곱하면 뭐가 된다?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한 거다. 그러면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한 일의 양은 자 9.8에다가요. 질량을 곱하면 이게 뭐가 되죠?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사용한 가해준 힘이 되죠.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이동한 거리, 높이니까 보통 h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올려준 높이만큼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뭐다? 이게 바로 힘의 크기하고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죠? 이동한 거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력에 대한 일 또는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리면서 한 일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9.8m 곱하기 높이를 계산하면 된다. 혹시 문제에서 만약에 무게가 주어진다면 거기다 9.8 곱하면 안 되겠죠? 바로 h만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말장난인데요. 자, 사과가 있어요.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구 중심에서 이 사과를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그러면 힘을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지구죠, 지구.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거니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바로 중력이 한 일이 되죠. 그럼 당연히 중력이 한 일은 지구가 이 사과를 무게만큼 잡아당기니까 뭐가 됩니까? 중력의 크기가 되죠. 그러면 사과의 질량을 m으로 한다면 마찬가지죠. 힘의 크기는 뭐가 되죠? 9.8에다가 질량 m을 곱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물체를 들어 올린다면 들어 올린 높이였다면 낙하한 높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h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 똑같은 물체에 대해서 중력에 대한 일이나 중력이 한 일은 사실은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한 일, 내려오면 중력이 한 일. 만약에 동일한 높이를 올랐다 내렸다 한다면 사실은 이 두 개가 뭐 한 겁니까? 같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일의 양은 뭐다?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다. 그런데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린다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고 물체가 떨어진다면 누가 잡아당겼으니까? 지구가 잡아당겼으니까 중력이 한 일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요. 아까 그 일의 양은 힘과 이동 거리라고 했죠.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일의 양 W는 힘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했다. 그러면 제목에도 있지만 일의 양이 0이다 라고 하는 건 손쉽게 볼 수 있는 건 힘이 0인 경우 여기 있죠. 지금 빙판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빙판은 보통 우리가 마찰력이 0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마찰력도 없는데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는다는 건 바로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뭐 손쉽게 일의 양이 0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학생이 열심히 힘을 주고 물체 또는 벽을 밀고 있죠. 근데 뭐 벽이 밀리겠습니까? 안 밀리죠. 그러니까 이 벽에 이동한 뭐가 0이 되는 겁니까? 거리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힘을 가하더라도 이 이동 거리가 0이니까 뭐 하고 있다? 일의 양은 0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요. 이 경우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앞으로 걸어갔다. 그러니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가 수직이니 일의 양이 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이다가 사실은 숨어있는 의미죠. 왜냐하면 내가 물체를 위로 들고 있는데 수평으로 걸어가게 되면 이 가방의 위치는 조금도 위로 올라가지 않죠. 분명 나는 위로 힘을 줬죠. 근데 가방은 수직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절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0이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뭐가 된다? 일의 양이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얘기하겠지만 뭐 할 줄 알면 된다? 일의 양이 0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별만 할 줄 알면 된다. 됐습니까? 자, 에너지 내용 봅시다.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물체가 에너지가 없다. 그러면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내 에너지를 깎아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일을 해주면 나의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하고 에너지는 뭐 할 수 있다?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환 가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도 같아야 되겠죠? 똑같이 에너지 단위도 뭘 쓴다? 줄을 쓴다. 하나 더. 선생님이 만약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에너지가 감소하면 일의 양은 뭐 하는 겁니까? 증가하겠죠. 내가 어떤 물체에 10줄의 일을 했다. 그럼 그 물체는 에너지가 10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물체가 에너지가 증가한다? 무슨 뜻이죠? 일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건 분명히 일은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다만 이때 증가량과 감소량은 뭐 하다 같다? 감소량과 증가량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좀 이따 자세히 할 텐데요. 이 물체가 지면에 있을 때는 이 물체는 특별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뭐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높이도 뭐 이게 지면의 기준이라면 높이도 높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죠.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죠. 누구한테? 돌한테. 어떤 일? 힘을 줘서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돌이 여위 올라갔죠. 높이 있기 때문에 가지는 우리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할 겁니다. 어쨌건 이 돌은 뭘 가지게 됩니까? 높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 돌이 떨어지면서 뭐 합니까? 말뚝을 박습니다. 돌이 떨어진다는 건 다시 지면으로 돌아온다는 거니까요. 애써 받은 에너지가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그 0이 되는 에너지가 뭘 하냐면요. 말뚝 박는 일을 하는 거죠. 말뚝을 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받는이 아니죠. 말뚝을 박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뚝 박는 일. 말뚝을 박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뚝에 힘을 줘서 눌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이 한 일이 물체의 에너지로 전환됐고 물체가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한 일만큼 돌멩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었다가 다시 0이 되면서 말뚝 박는 일을 했으니까 돌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와 말뚝 박는 일의 양은 같다. 사실은 이 내용이 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런데 내가 일한 만큼 에너지 감소하고 또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 내용만 잡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는 O하고 아니면 X해라. 1시간 동안 음악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 그냥 논 거죠, 논 거. 아무런 관계없죠, 일하고. 바닥에 놓인 화분을 들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지구가, 즉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로 힘을 줘서 올려놓았다.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 이렇게. 그러면 화분의 무게만큼 힘을 줬다. 그리고 올라간 높이만큼 곱한 게 일의 양이 되겠죠. 교실 바닥에 놓인 책상을 뒤까지 밀고 갔다. 스케이트장이 아니죠. 마찰력이 있죠. 그럼 보세요. 자, 여기에 놓여있는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을 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상이 이동을 했으니 뭐가 존재합니까? 이동거리가 존재하죠. 그럼 일을 한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50N인 어떤 물체에 20N의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3m 이동시켰다. 한 일이 얼마냐?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이 50 곱하기 3을 할 거냐? 20 곱하기 3을 할 거냐? 50 뭡니까? 무게입니까? 무게라는 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린다면 50N만큼 힘을 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0N의 힘의 방향으로 3m 이동했다고 했으니 힘 곱하기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되죠. 보통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은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고 하고요. 물체를 끄는 데 필요한 힘 또는 미는 데 필요한 힘은 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항상 마찰력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은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겁니까?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20N의 힘으로 3m를 밀고 갔으니 한 일의 양은 몇 줄이 된다? 바로 60줄이 된다. 이렇게. 됐죠? 3번 한번 볼까요? 자, 철수가 무게가 100N의 물체를 들고 있다. 무게가 100이다. 그럼 이 철수가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는 위쪽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주고 있다? 100N의 힘을 주고 있다.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걸어간 거죠. 20m를 가건 100m를 가건 더 많이 이동을 하건 이 물체는 위로 전혀 움직이질 않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는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바로 힘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해서 답은 뭐다? 0이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4번 볼까요?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20cm만큼 들어 올렸더니 용수철 저온 룸꿈이 19.6N이다. 자, 봅니다.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이만큼 힘이 필요했죠? 그럼 이게 뭐라고 보시면 되죠?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물체의 무게만큼 힘이 필요한 거니까 물체의 무게가 19.6N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용수철 저울이 중력에 대해 일을 하고 있다. 자, 1번.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물체의 뭐와 같다? 무게와 같다. 이 물체의 질량은 그랬죠? 질량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9.8 곱하기 질량을 했는 것이 무게 19.6이다. 해서 몇 킬로그램이 된다? 2kg이 된다. 이렇게.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한 일은 얼마의 힘을 줬니? 하고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미터죠? 저건 센치죠? 20cm는 뒤로 2칸 가야 미터가 되니까 0.2m. 하나, 둘, 맞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2를 써주면 되죠. 둘이 곱한 게 뭐가 된다? 한 일행이 된다. 그래서 22, 32입니까? 3.92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1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과 아닌 걸 골라봐라. 에너지의 단위는 1의 단위와 같다. 맞죠? 왜? 상호 전환되죠? 줄로 같다. 그러니까 같은 이유가 1과 에너지가 서로 뭐 된다? 전환이 된다. 그리고 자, 물체가 일을 했다. 내가 물건을 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은 줄죠.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했죠. 그러면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에너지는 뭐 해야 한다? 감소해야 한다. 내가 에너지를 100만큼 있었어. 한 30만큼 일을 했어. 그럼 나의 에너지는 70만큼만 남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증가한다가 아니라 감소한다. 그리고 감소하는데 뭐만큼 감소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일한 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자, 이 물체가 이걸 기준면으로 했을 때 여기 있으면 뭘 가지게 된다? 높이 때문에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치 때문에 가지는 에너지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인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이 물체가 지면에 놓여 있으면요. 사실 이 물체는 뭐 속력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높이도 높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에너지가 0입니다.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근데 이 물체가 이렇게 H만큼 위로 올라가면은 뭘 할 수 있게 됩니까? 뭘 가지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된답니다. 왜? 기준면보다 높이 있으니까 얘가요. 막 떨어지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뭐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못도 박을 수 있고 여기 땅콩 있으면 땅콩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물체의 질량은 지금 m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이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일로 올라갑니까? 누군가가 이 물체에 일을 해줘야 되죠. 어떤 일?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 그러면 그 들어 올리는 일의 양이 아까 배웠던 중력에 대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9.8 곱하기 m. 이게 바로 뭡니까? 무게만큼 힘을 줬다. 그리고 올라간 높이만큼 이동했다. 이게 바로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단원의 제일 핵심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어떤 물체가 있었어. 내가 이 물체에 일을 해주면 이 물체는 해준 일만큼 에너지를 가진다. 내가 9.8mh의 일을 해서 들어 올렸죠? 그럼 이 물체는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뭘 가지게 된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식이 똑같잖아요. 중력에 대한 일, 위치 에너지 똑같죠? 왜? 바로 내가 해준 일만큼 뭘로 전환됐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위치 에너지는 뭐하고 똑같다? 결국 중력에 대해 해준 일의 양과 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뗄래야 뗄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산 어떻게 한다? 위치 에너지는 9.8mh로 계산을 한다. 그럼 만약에 h가 일정하다면 m이 2배면 2배, 4배면 4배 무슨 관계가 된다? 바로 질량과 위치 에너지는 비례 관계가 된다. 또 어려운 내용 아니죠? 만약에 질량이 일정하다면 어차피 9.8 일정한 값이니까 h가 2배면 에너지 2배, 4배면 4배 역시나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된다. 뭐 여기서 응용하면 질량도 2배 되고 높이도 2배가 되면 2 곱하기 2니까 몇 배 되면 되죠? 위치 에너지는 4배가 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내가 일을 해서 에너지를 가지게 됐죠. 그럼 얘도 뭐 하겠습니까? 내려오면서 일을 하겠죠? 그 내용입니다. 자, 원통형 나무를 집게가 붙잡고 있고요. 추가 이제 탁 놓는 순간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현재 추가 뭘 가지고 있었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추의 위치 에너지가 뭐가 됩니까? 감소하겠죠. 근데 분명히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됐을 거 아닙니까? 뭘로 전환되냐면요. 이 나무 토막을 꽝 때리면서 이 나무 토막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의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뭐 하냐면 원통형 나무에다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일. 그러면 수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나무 토막이 일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낙하 거리를 h라고 한다면 9.8 곱하기 추의 질량 곱하기 높이 h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죠. 그리고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이 물체를 누가 당기는 겁니까? 지구가 당기는 거니까 지구 중력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건 문제풀이 다시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쨌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9.8mh. 그리고 나무 토막의 한 일의 양은 집게가 나무를 잡고 있는 힘이 있겠죠. 그거를 집게와 나무 사이에 보통 마찰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게가 이렇게 나무 토막을 세게 잡고 있느냐, 약하게 잡고 있느냐. 왜? 집게가 나무 토막을 잡고 있는 그 힘만큼 나무 토막을 밀기 위해 필요한 힘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나무의 한 일이니까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되죠? 나무가 밀린 거리, 뭐 이동한 거리라 할까요? 나무가 이동한 거리.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두 값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출제 이렇게 되죠. 만약에 추를 2배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면 결국 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계산값도 몇 배가 돼야 됩니까? 2배가 된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무슨 얘가 인공지능이라서 추가 위에서 오면 나무 토막을 좀 세게 붙잡고 추가 가까운 데서 오면 나무 토막을 약하게 붙잡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핵심은 이 집게와 나무 토막 사이의 마찰력은
추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에 따라 바뀌는 값이 아니다. 항상 뭐한 값이다? 일정한 값이다. 그렇다면 결국 높이가 2배 돼서 위치 에너지가 2배 되면 결국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가 몇 배 될 것이다? 2배가 될 것이다. 결국 이 문제의 큰 틀은 뭐다? 추의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의 해준 일의 양과 같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추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나무 토막의 해준 일의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가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추의 위치 에너지가 바뀌어서 해준 일의 양이 바뀌더라도 나무 토막과 집게 사이의 마찰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바로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에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이것만 정리하시고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말 그대로 물체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진 에너지겠죠? 그래서 질량 M이 있고 속력 V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보통 에너지니까 E라고 적으면 되고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해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그럼 뭐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은 에너지 이퀄 2분의 1 mv 제곱은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만 접근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요. 아까 9.8 mAh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게 위치 에너지인데 이거에도 비례하고 이것도 비례하니까 잘 안 틀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질량이 2배 되면 운동 에너지 2배 되고요. 4배 되면 4배 되니까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물론 속력이 일정할 때. 이것만 조심하십시오. 운동 에너지는 속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이거 항상 나옵니다,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 안 하려면요. 문제를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력과 운동 에너지 관계가 나오면 요거는 제곱에 비례한다를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속도가 2배 됐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 된다? 4배 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속력이 2분의 1배가 됐다. 그럼 운동 에너지 감소할 텐데 몇 배 감소한다? 2분의 1배가 아니라 4분의 1배 감소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기억할 건 속력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치 에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수레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자, 수레가 나무 토막에 부딪혀서 속력이 느려지겠죠. 당연히 장애물에 부딪혔으니까. 그럼 속력이 느려지는 만큼 운동 에너지는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과학은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항상 전환됩니다. 그러면 이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어디 갔냐? 바로 나무 토막에 뭐 했죠? 일을 했죠. 일. 그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운동 에너지 감소한 만큼 나무 토막에 일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만약에 속력 V로 운동하다가 이게 지금 정지를 했죠? 속력이 0이 됐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전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이 처음 수레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똑같죠. 내가 에너지를 100 가지고 있었는데 나무 토막이 일을 하고 나니까 0이 됐다? 그러면 내가 100만큼 다 일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은 이건 지금 밀고 가는 일이죠. 아까 기억납니까? 밀고 가는 일은 항상 밀고 가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마찰력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체를 들어 올릴 땐 무게만큼 힘을 줘야 되고요. 물체를 밀고 갈 때는 마찰력만큼 힘 준다. 그러니까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은 뭐다? 나무 토막과 지면 사이의 마찰력에다가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고요. 이 값은 같다가 성립을 한다. 근데 질량을 2배 하면 이 값도 2배 되니 이 값도 2배 될 거고요.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될 테니 이 값도 4배가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마찰력은요. 수레가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그냥 지면과 마찰력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면을 바꾸거나 실험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뭘 보겠다?
운동 에너지가 2배냐, 3배냐, 2분의 1배냐, 4분의 1배냐를 가지고 결국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밀고 간 나무 토막에 이동한 거리에 포커스를 맞추면 된다. 왜? 어차피 얘는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수라의 질량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이게 중간에 들어가야 되죠?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고 3배가 될 거고, 즉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2배가 3배가 될 테니 밀려난 거리가 2배, 3배 돼서 한 일의 양도 2배, 3배가 된다. 수레의 속력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 자 조심해야 되죠. 2의 제곱배 4배가 되고 에너지도 9배가 된다. 그러면 이 값이 4배, 9배 되면 이 값도 4배, 9배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일정하니까 결국 이동한 거리가 4배, 9배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문제 내겠죠. 나 저 수레가 에너지 얼마 있는지 알고 싶어. 뭐 해보면 되는 거야? 일식해보면 되죠. 30줄만큼 일했어? 아, 에너지 30 가지고 있었구나. 어떤 물체가 저 위에 있어. 에너지 얼마 있는지 궁금해. 일식해보면 되죠. 50만큼 일했다? 아, 에너지 50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의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9.8 곱하기 질량 곱한 무게고 무게의 높이. 그러니까 9.8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얼마 하면 되죠? 3 하면 되죠. 됩니까? 그러면 나옵니까? 88.2가 계산이 되겠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높이 H인 곳에서 떨어뜨려 말뚝을 박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O하고 옳지 않은 건 X 해라. 자, 지금 이 물체는 뭘 가지고 있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 자, 이제 우리 운동 에너지까지 배웠으니까 이 물체가 지금 속력이 0이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얘가 떨어지면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사실은 1차적으로는 속력이 생기니까 참고로 알아둡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사실은. 왜? 위치 에너지 감소하는 만큼 속력이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속력이 빨라져서 최고조에 있을 때 말뚝을 박으면서 다시 속력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어서 이게 결국은 말뚝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최초의 운동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100만큼 있었다면 말뚝을 박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를 100 정도 가지게 됩니다. 왜? 얘가 0 됐거든요. 말뚝 박기 직전에는. 그리고 이 100만큼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100만큼 뭘 한다? 일을 한다.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만큼 일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되었다. 맞고요. 참고로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말뚝이 박힌 깊이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자,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썼었죠. 9.8 곱하기 m 곱하기 h가 위치 에너지다. 이게 뭐하고 똑같다? 말뚝 박는데 한 일과 같다. 말뚝을 박기 위해선 힘을 가해야 되죠. 어떤 힘? 이 지면과 말뚝 사이에 무슨 힘? 지면과 말뚝 사이에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말뚝을 박힌 깊이를 곱한 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한 일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찰력은 항상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값에 하고 이 값의 관계를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깊이는 비례한다. 그 얘기죠, 지금. 같은 물체의 높이가 2분의 1h, 이 값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그렇다면 9.8mh도 몇 분의 몇이 돼야 되죠? 2분의 1. 그러면 마찰력 곱하기 깊이도 2분의 1. 얘는 일정하니까 깊이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질량이 10이고 속력이 5다.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였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몇 킬로그램? 10kg 곱하기 속력이 5니까 5의 제곱입니까? 그러면 25에 5 곱하면 되니까 125. 단위는 줄 쓰시면 되죠.
됐죠? 9번 한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수평면이니까 위치 에너지도 없고 운동 에너지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10N의 힘을 주고 2m를 밀고 갔대요. 그럼 뭐 한 겁니까? 이 물체에게 일을 해준 거죠. 그럼 물체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나에게 일을 해줬으니 그 일이 바로 뭘로 전환되는 겁니까?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높이 올라간다면 위치 에너지 전환되는 거고요. 속력이 빨라진다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되죠? 그럼 뭡니까? 해준 일의 양이 얼마입니까? 10N만큼 힘을 줘서 2m 밀었으니까 10N 곱하기 2m 해서 얼마 일을 했다? 해준 일의 양이 20줄이니까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도 얼마가 되었다? 20줄이 되었다. 뭐가 핵심 내용입니까? 외부에서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기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0번입니다. 수평면 위를 운동하고 있는 질량 2kg의 물체가 나무 토막과 충돌하여 400줄의 일을 하고 정지했다. 줄 거 줍니다. 400줄의 일을 하고 정지하였다. 정지하였다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었다. 원래 얼마였는데? 400이었는데. 내가 10,000원 있었는데 밥 먹고 나고 밥값 냈더니 돈이 없더라. 밥값이 10,000원이라는 거죠. 40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일할 능력이 있었어. 근데 뭔가 일을 좀 하고 나니까 에너지가 0 됐어. 무슨 얘기죠?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 거다? 해준 일의 양으로 전환된 거다. 그 값이 지금 문제에서 400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무 토막과 충돌 전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400줄의 일을 하고 0이 됐으니까 원래 400만큼 가지고 있었다. 400의 일을 했는데 50 남았다? 원래 450이었다. 400의 일을 하고 80 남았다? 원래 480이었다. 지금은 0이 됐으니까 400인 거죠.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가 2m라면 미는 힘의 크기, 이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뭐였죠? 마찰력이었죠? 이거 이용해 봅시다.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400인데 그게 나무 토막을 밀고 간 일로 전환되었죠? 나무 토막에 밀고 간 일은 자, 마찰력만큼 나무 토막에 힘을 줘야 되고 밀고 간 거리가 2m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그러니 얼마만큼 힘을 줘서 밀고 갔다? 200N만큼 힘을 줘서 밀고 갔다. 그게 바로 나무 토막에 미는 힘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입니다. 자, 116쪽에 실험 한번 볼까요? 이 실험이 뭐냐면요. 쇠구슬을 낙하시키고 있죠, 지금. 낙하시키면서 A점에서 이제 이 쇠구슬의 속력을 한번 측정해 보는 겁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물체가 자유낙하를 하면 감소를 하죠. 근데 여기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왜 위치 에너지 감소하느냐? 어떻게 감소할 수 있느냐? 바로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 감소는 결국 지구가 또는 지구가 하지 말고 중력이라고 할까요? 중력이 뭐 한 것과 같다? 한 일의 양과 같다. 그래서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겨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유낙하 배웠죠? 낙하를 하면 할수록 1초에 속력이 9.8씩 증가하잖아요. 그럼 결국 이 낙하하면서 뭐는 증가하냐면요. 운동 에너지는 자꾸 증가를 하거든요. 결론은 뭐냐?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이 뭐와 같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치 에너지 100이 있었는데 위치 에너지 절반 됐다? 50 없어졌죠? 그 50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6단원 가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걸로 배우는 겁니다. 실험해 볼까요? 0.11kg 그러면 질량이 0.11이고요. 무게는 9.8 곱하면 되죠. 이게 바로 중력이죠. 중력에다가 낙하한 높이를 곱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중력의 한 일 또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게 뭘로 전환된다고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입니까? 0.11입니까? 0.11 곱하기 평균 속력이 A.점 통과하기 3.13에 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더라? 같게 나오느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둘 다 얼마입니까? 0.54죠. 결국 이 실험은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은 중력이 구슬의 한 일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하고 똑같다고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탐구 1번 한번 봅시다.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 밑에 적으세요.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 꼭 적으세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그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식으로 표현하면 9.8 곱하기 mh가 뭘로 전환된다? 2분의 1 mv 제곱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그럼 같아야죠.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은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 이거죠. 얘는 낙하한 거리에 비례하잖아요. 맞네. 실험에서 질량이 2배의 쇠구슬을 사용했다. 요 m이 2배가 되었다. 그러면 이 전체 값도 몇 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도 몇 배가 돼야 된다? 2배가 돼야 된다. 그러니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2배가 된다. 맞네요. 이번에는 9.8mh에서 요 거리, 요 높이죠. 요게 2배가 되면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 중력이 한 1도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고요. 그렇다면 역시나 운동 에너지도 몇 배가 돼야 됩니까? 2배가 돼야 되죠. 그러면 속력은 조심해야 되네. 항상 V가 아니라 V 제곱과 비례해야 되니까 V 제곱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속력은 4배가 아니라 루트 2배가 맞죠. 보세요. V 제곱이 2배가 돼야 되잖아요. 질량이 일정하다면. 그럼 V는 루트 2배다. 항상 속력과 운동 에너지 관계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은 실험을 더 높은 층이라고 하는 건 H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운동 에너지도 커져서 속력이 빨라지겠죠. 당연히 저 높이에서 내려오면 속력이 더 빨라지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2번. 질량이 2kg이면 추가 50cm만큼 낙하할 때 중력이 물체한 이 대양은 뭐라고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라고요. 구할까요?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50cm 하면 안 되겠죠? 0.5m를 하면 되죠. 그러면 1이니까 답은 9.8줄. 낙하 높이를 4배가 되겠다. 4배가 되겠다는 건 높이가 몇 배가 되었다? 4배가 되었다. 그때 속력은 몇 배가 되겠느냐? 결국 이거거든요. H가 4배가 된다는 건 위치 에너지가 4배 된다는 거죠. 위치 에너지가 4배 된다는 건요.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4배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력은 4배 그럼 틀리죠? 왜?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의 제곱이 4배인데 얘는 1점? 그럼 V 제곱이 4배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V는 2배가 되면 되죠. 2배 해서 물체의 속력은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인데 이거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에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이게 나무 토막에 일을 하는 거니까 나무 토막과 지면 사이에 마찰량만큼 힘주고 나무 토막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술의 운동 에너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녀석은 일정하죠? 그러니 결국 술의 운동 에너지와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가 비례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항상 과학은 변수 싸움. 변수가 M도 있고 V도 있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네요. 질량과 속력. 첫 번째 실험은 뭐 하는 겁니까? 나란히 밀어서 부딪혔으니까 질량만 다르고 속력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비례할 것이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실험은요. 충돌 직전에 속력 측정기를 지나도록 했어요. 즉 이건 뭐냐? 속력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부딪히기 직전에 속력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뭘 확인하겠다? 진짜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지를 확인하겠다. 지금 이 실험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거. 질량이 0.5, 1, 1.5. 이 질량 비가 1대 2대 3.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 비도 1대 2대 3이니 이거랑 이거랑 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면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도 이게 되느냐? 되네요. 4, 8, 12, 1대 2대 3. 그겁니다. 확인하는 게. 그 다음 실험. 속력의 제곱이 0.01이니까 속력은 0.1. 속력 제곱이 0.04니까 속력은 0.2. 속력 제곱이 0.09니까 속력은 0.3. 이번에는 저기 숨어있는 의도는 이거죠. 속력의 비가 0.1대 0.2대 0.3이니까 V의 비가 1대 2대 3이다. 그러면 V를 제곱한 게 에너지니까 1대 2의 제곱 대 3의 제곱이 될 테고 결론적으로 이동한 거리가 1대 4대 9가 되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1대 4대 9. 뭐 확인하는 실험이다?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걸 확인시킴으로써 틀리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1번. 나무 토막에 밀려난 거리는 결국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과 같고 그것은 결국 술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식을 적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은 결국 나무 토막에 가한 힘 뭐만큼? 마찰력만큼 이동한 거리. 그런데 얘가 일정. 그러니 얘하고 얘가 비례. 실험 1. 실험이 뭐였죠? 아까 질량 같게 한 거예요. 질량을 다르게 한 거였죠?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 확인했죠. 실험 2. 이러면 틀린다고 했죠? 여기에 비례한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었잖아요. 수레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그렇죠. 나무 토막에 미는 1로 전환된다. 이렇게. 2번 볼까요? 질량이 다른 수레 AB를 동시에 밀어서 충돌시켰다. 질량이 다르다. 그러면은 동시에 밀어서 충돌시켰으니까 V를 같게 하겠다. 그럼 생각해야지.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그냥 비례관계니까 이동한 거리도 2배가 되겠구나. 더 멀리까지 밀어낸 수레 더 멀리 크다는 얘기죠? 그럼 운동 에너지도 크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는 뭐 하니까? 질량이 크니까. 누가 큽니까? 추를 올려놓은 게 크죠. 그래서 멀리까지 밀어내는 수레는 B이다. 까닭은 질량이 커서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실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과학에서 일을 하는 경우 책 읽고 읽다. 좋은 얘기긴 하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아니고 가방을 맸다. 가방을 맸으면 힘을 위로 줬죠. 맸으니까 위로. 근데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그럼 일했네. 2번은 일했습니다. 3번은요. 움직이지 않았다. 이동 거리가 0입니다. 책을 주었다. 중력만큼 힘을 줘서 위로 올렸죠. 그러니까 얘는 일했다. 마찰이 없는데 마찰이 없다라는 건 내가 이 물체를 밀기 위해 또는 움직이기 위해 힘이 필요 없습니다. 등속 운동했다. 이 경우는 뭐가 0이기 때문에 힘이 0이기 때문에 일 안 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4번이죠.
철수가 교실 바닥에 놓인 5kg인 의자에 20N을 수평 방향으로 밀고 갔다? 그럼 이제 눈치채야죠.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렸다면 중력의 9.8을 곱해서 무게를 구해야 할 텐데 이 물체를 밀고 갔으니까 사실은 무게는 의미가 없죠. 내가 얼마의 힘을 줬나 한번 보면 되겠죠? 20m의 힘을 줬고 몇 미터 끌고 갔다? 10m니까 2개 곱하면 답이죠. 그래서 답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들어 올리고 있느냐 밀고 가느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물체 지금 밀고 가죠? 당겨갑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에다 뭐만큼 힘을 줘야 됩니까?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되겠죠? 근데 마찰력 안 나와 있죠? 근데 얼마만큼의 힘을 줬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5m를 끌고 갔대. 쌤 10kg은요 들어 올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했는 게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준 거죠. 얼마냐? 10이다. 10 맞나? 30이네. 어디 있습니까? 1번. 이게 답입니다. 됩니까? 괜히 이런 거 주는 거죠. 9.8 곱하라고. 아무 상관없다. 뭐 하기 때문에? 들어 올리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4번. 과학에서 그래프 나오면 확인해 봐야죠. 이동 거리분의 힘, 기울기 이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X축 이동 거리, Y축 힘. X축 곱하기 Y축 힘이다? 힘과 이동 거리 곱했다? 아, 이거 X축과 Y축 곱한 게 면적 아닙니까? 면적을 확인해 봤더니 뭐더라? 힘 곱하기 이동 거리더라. 우리 지겹도록 한 거 아닙니까? 바로 뭡니까? 1의 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마치 뭔가 대단한 개념인 마냥 힘 이동 거리는 1의 양. 이것보단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되죠. 4m를 이동시키는데 힘이 한 1의 양은 요 면적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삼각형 면적이 10이고요. 사각형 면적이 20이니까요. 더하면 30줄이 답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면적이 1의 양이다. 6번 한번 볼까요? 무게가 20m의 물체를 그러면 들어 올린다면 20만큼 힘을 줘야 되겠다. 그죠? 10N의 힘으로 5m를 이동시킨 후 2m를 들어 올린 경로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의 물체를 2m 들어 올려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의 양을 구해봅시다. 가부터 갑시다. 먼저 지금 지면과 물체가 맞닿아 있으니까 당연히 힘을 줘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마찰력만큼. 그래서 그 마찰력이 10이겠죠 뭐. 그리고 5m를 이동했다. 이게 바로 수평면에서 한 1의 양이죠. 끌고 갔으니까. 그리고 물체를 내가 들어 올릴 때는 빨리 무게를 확인하세요. 20N이죠. 그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20N만큼 힘을 줘야 되고 높이 2m네요. 이렇게. 40이고 50이니까 계산하면 90줄에 일을 했다가 됩니다. 나는요. 자, 들어 올렸죠. 무게만큼 힘 줘야 되죠. 20N. 그리고 몇 미터? 2m 더하기. 이걸 이렇게 가져갔는데요. 이게 공중에 떠 있으니까 마찰이 없죠. 힘 안 주고 힘은 어디로 줍니까? 힘은 위로 줬는데 이동은 1로 했으니까 수직인 경우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수평면으로 한 일은 없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는 번쩍 들고 가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답은 90줄, 40줄. 몇 번이 답입니까?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8번 한번 봅시다. 1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 1번.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거는 뭐 일률이라고 하는 건데 아닙니다. 그냥 에너지는 뭐 시간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죠. 시간 이야기 한 적 없죠. 다 바로 나오네요. 1번. 2번. 에너지든 일이든 다니는 줄. 서로 전환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 에너지가 늘어나겠죠. 물체가 한 일을 측정하여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물체가 원래 얼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1번. 뭐 쉽게 나오죠. 9번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가장 큰 거 물었죠. 그럼 적어봐야죠. 일단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가장 큰 거.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요거 세 개의 곱이 큰 거죠. 어차피 9.8은 다 똑같이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편하게 요 두 개의 곱이 가장 큰 걸 찾으면 쉽겠죠. 계산하기가 4, 2, 8, 3, 5, 15, 4, 3, 12, 6, 4, 24, 6, 2, 12. 물론 정확한 위치 에너지는 여기다가 9.8 곱해야 하지만 비교는 된다는 얘기죠. 24가 제일 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죠. 자, 실론입니다. 질량이 5kg 물체가 옥상에 놓여 있다. 중요한 건 위치 에너지 비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인데 어차피 질량 5kg은 똑같죠. 그럼 중요한 건 뭐다? 기준면이 지면일 때와 그 다음에 베란다일 때의 높이가 얼마 차이 나냐 이거거든요.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옥상까지 거리가 5m고요.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 옥상까지 2m가 되니까 위치 에너지비는 높이 비에 해당하는 5대2가 되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알려주는 건 위치 에너지에서 높이는 항상 뭘 확인해라? 기준면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해라. 요거는 알려주는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추의 질량과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생각해야죠.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면서 나무 토막에 이동한 거리를 측정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추니 위치 에너지 얼마나 가지고 있어? 한번 볼까? 하면서 일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 추가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9.8 곱하기 m 곱하기 h인데 이 녀석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집게와 나무 토막 사이의 마찰력 곱하기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의 곱수로 전환되는 거고 그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기억,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죠? 그게 바로 1로 전환된다. 나무 토막과 이동 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말을 바꿔볼까요? 나무 토막 이동 거리는 결국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과 비례하거든요. 추의 질량은 결국 위치 에너지하고 비례하잖아요. 이 질량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 커지잖아요. 결국 기억과 니은은 같은 이야기죠.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가 사실은 해준 일의 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추의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위치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얘가 2배 되면 이 값도 2배 되니까 1도 2배가 되고 그래서 이동 거리도 2배가 된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인데 추의 낙하 높이가 크다?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h가 커지니까. 그런데 이 나무 토막이 보고 있다가 높이서 내려오면 꽉 붙잡고 낮은 데서 내려오면 약하게 붙잡고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강조했던 거죠. 물어보니까 문제에서 얘는 일정하다니까요. 그래서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데 필요한 힘은 이래나 저래나 변하지 않는다.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15번 질량이 20kg 100줄의 일을 해줬더니 속력이 6m/s 되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 모릅니다. 자, 몰라. 근데 처음에 에너지가 얼마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100줄의 일을 해줬더니 질량 20kg에 속력이 6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20 곱하기 6의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됐죠. 36, 10이니까 360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됐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에너지가 X줄 있었다면 여기다 얼마가 에너지가 더해진 거죠? 100줄의 1을 더해줬죠? 그래서 360이 됐으니까 식을 세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에너지에다가 내가 100만큼 에너지를 줬더니 네 에너지가 360 되었어 이 얘기잖아요. 해준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결국 2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 해준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 16번입니다. 승용차와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승용차의 질량은 버스의 2분의 1이고 속력은 4배일 때 운동 에너지가 몇 배냐?
적어봐야죠.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의 제곱. 자, 버스의 4배일 때 승용차의 운동 에너지는 그랬으니까 승용차의 질량은 버스의 2분의 1배, 질량이 버스보다 2분의 1배. 그 다음에 승용차의 속력은 또 버스의 4배. 그럼 요 V가 4배. 그러면 V가 4배니까 V의 제곱은 몇 배? 16배.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은 2분의 1배, V 제곱은 16배니까 2개 곱해서 몇 배다? 쉽게 8배.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8번 한번 봅시다. 줄 겁니다. 정지해 있던 질량 4kg을 왜 줄 거죠 내가? 정지해 있었다는 건 최초의 운동 에너지가 0이었다. 근데 20N의 힘을 줘서 10m 이동시켰다. 뭐가 보여야 됩니까? 지금 누군가가 이 물체에 뭘 해주고 있다? 일을 해주고 있다? 얼만큼? 20N 곱하기 10만큼. 그러니까 몇 줄? 200줄의 에너지만큼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원래의 운동 에너지 0이었는데 거기다가 200만큼의 일을 했으니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될 것이다? 200이 될 것이다. 해서 200을 찾으려고 보니까 속력을 묻고 있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입니까? 4kg 곱하기 V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200이 된다. 그러면 V의 V 제곱이 얼마니까? 100이니까 V는 여기 있네요. 10m/s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내용을 이해해야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뭔가 이렇게 식을 외우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20번입니다. 책상 면 위에 수레를 밀어서 나무 토막에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수레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에 해준 일로 전환되는 거고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은 지면과 나무 토막 사이의 마찰력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 그리고 결국 이 S가 이동한 거리니까 얘는 결국 뭐에 비례한다?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의 양에 비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뭘 해봐야 되느냐? 운동 에너지 비를 한번 구해보자. 운동 에너지 비를 한번 구해보자. 먼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하면 4 이렇게 하시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의 제곱은 16 맞죠? 이건 모르죠 지금? 근데 보세요. 운동 에너지가 몇 배입니까? 운동 에너지가 4배죠. 요게 4배면 요 값이 4배가 돼야 되고 결국 거리가 4배가 돼야 하니까 2, 4, 8 이렇게. 그 다음 거리가 2에서 16이 됐다는 건 요게 몇 배가 됐다는 거죠? 8배. 왜?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몇 배이기 때문에? 8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4에 8배를 해주면 되니까 얼마? 32가 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나의 제곱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32가 돼야 되니까 나는 얼마가 되죠? 4가 돼야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의 제곱이 32가 나오죠. 결국 이거 이용하는 거죠. 전부 다. 그럼 가에 알맞은 말은 8. 나에 알맞은 말은 얼마입니까? 4. 여기 있네요. 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안 풀었던 문제들은 또 추가로 정리를 잘 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